내 이름은 김선희, 올해 65이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은주, 막내 아들 준호.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내 자랑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 취직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제법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은주는 의사가 되어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막내 준호도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가 내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차가운 표정으로 마치 고객을 대하듯이. 뭐라고?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은주의 진단서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은주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 운영비도 부족하고 민수 오빠도 로펌 지분 투자 때문에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각자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까지 합세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세 자식이 모두 한패가 되어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민수의 차가운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기른 자식들이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 하다니.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어머니도 각오를 해야겠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나는 평소보다 더욱 멀쩡한 모습으로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봤다.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요? 그럼 서류에 사인을. 그런데 그 전에 엄마가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단다. 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게 뭔데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다. 5억 원.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지. 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탐욕스러운 빛이 번쩍였다. 그 돈도 같이 정리해서 나눠 가지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 전에 엄마 말을 들어봐라.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실 은주와 준호가 엄마 뒤에서 너를 욕하더구나. 큰형이라고 설치면서 재산을 혼자 다 가지려 한다고. 뭐라고요? 은주는 특히 심했어. 오빠는 변호사라고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서 엄마 재산을 다 차지하려 한다고 하더구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야. 형이랑 누나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막내인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던데.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미 서로를 배신할 준비가 된 자식들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날 이후 나는 각각의 자식들을 따로 만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말이다. 마이너스. 한 달 후 세 남매는 내 집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부엌에서 들리도록 차를 끓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형, 보험금 5억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연히 3등분이지. 왜? 그런데 누나 병원 때문에 빚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은주가 발끈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엄마 돈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건 아니지? 내가 지금 누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의사라고. 돈이 궁해서 엄마 재산에 손댈 정도로 한심하지 않아. 민수가 중재에 나섰다. 야들아, 싸우지 마.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 형도 마찬가지야. 로펌 지분 투자한다고 돈이 급하다며? 은주가 민수를 쏘아봤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엄마가 그러시던데. 형이 빨리 집을 팔아서 돈이 필요하다고.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찻잔을 들고 나왔다.
왜들 그렇게 쳐다보니? 엄마, 제가 로펌 때문에 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했나?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혹시 잘못 들었나 보구나. 나는 일부러 치매 연기를 했다. 자식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달 후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갔다. 세 자식들은 서로를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다. 민수는 홀로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저 혼자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은주랑 준호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민수야, 무슨 소리냐? 은주는 제가 없을 때 어머니께 따라와서 자기가 의사니까 어머니 건강을 제일 잘 챙길 수 있다고 자기에게만 재산을 맡기라고 했다면서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은주도 똑같은 말을 하며 나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호는 어제 여기 와서 뭘 가져갔어요? 어머니 통장이 없어졌다면서요? 통장이 없어졌다고? 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준호가 가져갔다고. 물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통장은 내가 다른 곳에 숨겨뒀다. 그 아이가 정말 그랬단 말이냐? 어머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은주가 찾아왔다. 엄마, 민수 오빠가 법적으로 어머니를 후견인 선임 신청을 했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요. 뭐라고? 그리고 준호는 어머니 카드로 큰 돈을 썼다던데 정말이에요? 세 자식이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내 복수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석 달 후 나는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엄마, 왜 갑자기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은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세 남매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먼저 말하자면 엄마는 치매가 아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든 것도 엄마가 한 일이다. 세 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주야, 내가 민수를 욕했다는 말 거짓말이었다. 준호야, 내가 누나와 형을 질투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민수야, 내가 혼자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왜 그런 짓을? 왜? 너희들이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너희들은 엄마가 조금 늙었다고 요양원에 처박으려 했지. 내 집을 팔아서 너희들 빚을 갚으려 했고. 어머니, 그건... 닥쳐. 이제 엄마 말을 들어봐라.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엄마는 모든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집도 보험금도 예금도 모두 말이야. 어디로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너희들 같은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줄 돈은 없다. 세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다. 그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 엄마, 제발.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도 끊었다. 민수는 로펌에서 해고당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한 비정한 변호사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은주는 병원 운영에 실패의 빚만 남았고 준호는 회사에서 좌천당했다.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제 와서 용서라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욕심을 부린 것도 어머니를 버리려 한 것도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내가 엄마를 버렸을 때는 생각 못했니? 어머니, 저희도 절박했어요. 각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날 요양원에 버리려 했다고.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이제 너희들도 현실을 직면해봐라. 엄마 없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은주와 준호도 차례로 찾아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을 모두 냉정하게 돌려보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작은 사무실에서 개인 변호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은주는 대형 병원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고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세 자식이 함께 내 집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 나와주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애절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없이는 안 돼요. 저희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바라본 자식들은 모두 야윈 모습이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어머니만 있으면 저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절규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한 번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다. 마이너스. 1년이 지났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가끔씩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읽지도 않고 버렸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망설였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주와 준호가 이미 와 있었다. 엄마.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봤다. 오빠가 많이 다쳤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수는 의식을 잃은 채였다. 의사는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어머니, 오빠가 계속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용서받고 싶다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바라봤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민수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 동안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은주와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가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은주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는다. 어머니, 그래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완전히 예전과 같아질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민수는 작은 사무실에서 성실히 일하며 신뢰를 회복해갔고, 은주는 빚을 모두 갚고 다시 작은 병원을 열었다. 준호도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나는 자식들에 대한 복수가 결국 나 자신도 상처 입히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큰 복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법이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세월이 흘러 내가 정말로 늙고 병들었을 때 세 자식은 진심으로 나를 돌보았다. 그때서야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결국 가족이라는 것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도 결국은 서로를 품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배웠다. 내 복수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 있었다.